2025년 12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이혜원 전 의원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충성을 할 것이냐 배신을 할 것이냐. 충성은 이재명에 대한 충성 그리고 보수파에 대한 충성 둘 다 포함됩니다. 배신은 이재명에 대한 배신 그리고 보수파에 대한 배신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꼼짝도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운명 결정하지 못하죠. 내 운명 남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원 씨의 앞으로의 운명은 이재명 대통령 손아귀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전진도 아름다운 후퇴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덜 상처를 입고 빠져나오는 후퇴는 가능하겠지만 아름다운 후퇴는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혜원 의원을 상당히 잔혹하게 제명을 했습니다. 그건 다 아시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같은 여성인 이현주 의원 페이스북에다가 국민통합과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은 나도 주장해왔다. 그러나 통합에도 원칙과 한계는 있다. 윤 어게인을 외쳤던 사람도 통합의 대상이 되어야 가는 솔직히 동의가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정서겠죠. 근데 민주당은 아주 웃기는 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기 위한 연습을 하고 핵무장을 무한정하겠다라고 하는 김정은이 하고는 그렇게 대화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자는 게 이재명 정권 사람들인데 보수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 보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적어도 최소한의 동지적 의식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정치는 마음을 얻는 과정인데 진심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더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라고 하면서 이현주 씨는 이혜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윤준병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계라고 외쳤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혜원 씨에게 정보 국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원칙의 파기다 라고 그랬습니다. 김영배 의원도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이혜원 후보자는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사과하고 생각이 바뀌었다면 국민께 설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혜원 씨가 그래 내가 윤 어게인 외치고 계엄령은 뭐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에 사과를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은 점점 더 올라가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과 오범인가요? 그 5개 재판 연루되어 있다는 거 까맣게 있고 윤석열 나빠 이걸로 가게 됐죠. 이제 그런 역할을 그런 의식을 해줘야만 너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 장관이 되더라도 뭐 2~3일 후에 잘라도 그만이죠 뭐.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기획예산처 장관은요 총리실 산하입니다. 다른 부처 총리실 밑에 뭐 공수처도 있고 뭐도 있는데 거기는 되게 처장이라 그러죠. 근데 처에도 옛날에는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처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한 사례는 있네요. 옛날 총무처 장관이 국무위원이었을 겁니다. 박정희 시절에. 그런데 그 총무처 장관은 총리 직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이니까 국무위원이 될 수 있죠. 지금 현행 헌법은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이면서 총리실 밑에 있으니 총리를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위헌적인 자리인데 그 자리를 대한민국 국간지기도 아니고 국간을 지고 뭐 하려고 해도 총리가 반대하고 대통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툭툭 약을 올리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약을? 이혜원 씨죠. 직접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강유정 대변인이 발표하는 걸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나왔는데 차이를 잘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 네. 차이를 글쎄 제가 살면서
서로 하는 의견일 경우 충돌을 하잖아요. 거의 조율해 간다. 이게 타협이 되는 게 있고 타협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의와 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타협이 안 돼요. 물론 이제 한쪽이 양보지는 거죠. 지면 타협이 되는 거죠. 생각 밖으로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타협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움이 벌어지죠. 더 나은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가끔씩은 힘을 충돌하더라도 결정이 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격렬하게 대립합니다. 근데 51%라도 이기면 그쪽이 전부 다 먹는 걸로 해서 가버리죠. 그렇게 결정되는 거지. 선거라는 걸 보게 되면은 결국 투표란 행위로 해서 1%도 많으면은 그쪽이 이겼다고 하는 거지. 양쪽 의견이 통합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흔히 사람들 의견 조율해봐 그러는데 이건 조율 안 되는 그걸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주 그걸 조율해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양보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둘이 합의한다?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로 감정이 상해서 더 나빠지는 정책이 가죠.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일을 가장 전쟁 때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참모의 조언을 들어서 독재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죠. 또 우리가 많은 기업을 할 때도 오너를 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오너가 탁탁 결정을 해야지 결정을 못하고 뭐 조율하라 그러면 망하거든요. 국가 경제를 끌어가는 것도 조율로 안 돼요. 독재로 해야 됩니다. 독재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했으니 참 이혜원 씨 가게 되면 바보가 되는 자리구나 라는 암시가 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원 씨가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일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표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내가 지금 옮기기는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지를 좀 더 표명하는 게 맞는 건 아니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반성하라는 거지. 그리고 보수파를 부끄럽게 하라는 거지. 윤석열 나쁜 놈, 계엄했으니 나쁜 놈, 이 소리 외치라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바보가 되라는 거죠. 이거 이혜원 의원이 하게 되면 보수 세력으로부터는 격렬한 저항을 받을 것이고 저쪽에서는 환영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속으로 굉장히 웃을 겁니다. 그렇게 장관하고 싶냐?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은요, 하겠다는 사람이 물론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하고 싶겠지만은 소신 있는 경제 전문가라면 자기 뜻을 펼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길 덜렁 갔는데 저렇게 자기 말을 바꾸는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온다 그러면 얼마나 웃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랬답니다. 인사권으로 지명할 수 있지만 이혜원 씨를 충분히 자기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라고 했답니다. 또 뭔가 하면은 이혜원 너 내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임명해 줄 수 있지만 청문회에서 네 실력을 충분히 보여주라. 즉 경제 실력도 보여주고 인품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엄령에 대해서 너 의사도 확실하게 보여줘라. 그리고 국민들이 와 잘한다 이런 검증도 통과해라. 이거 이 셋 다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혜원 씨처럼 똑똑한 여성이 이런 덫에 걸리는지 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헛똑똑이지. 그러면서 이 강 대변인은 국민검증 통과하고 자기 실력 검증받고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요 말을 이혜원 씨에 전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전달 안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혜원 씨도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전화를 못 받고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얘기 직접 들었으면 안 간다 그랬겠죠. 그리고 슬쩍 장난을 쳤어요. 강 대변인은 언론을 보니까 지금 이혜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를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알았다. 그러면서 여러 국민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단절의 의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국민 검증 받고 실력 발휘하라는 거는 윤석열 계엄했으니 나쁜 놈 이 소리 하라는 거야. 그걸 단절할 의사가 있는지 해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바보되라는 건데 이제 청문회에 가서
온 국민들이 TV로 다 볼 거 아니야. 이혜원이가 뭐라 그러나 실력 있나. 근데 뭐 윤석열을 막 비난하고 그러면 분방 언론들은 그 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사진 쫙 공개할 거고. 참 뭐가 장관이 좋아서 저렇게 말을 바꾸나 그렇고. 반대로 답을 못하면 엄청나게 그럴 거고요. 가장 좋은 건 나 내 스스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했니? 하고 비난은 나옵니다. 그래도 그게 낫죠. 아름다운 후퇴는 아니지만 덜 상처 입는 후퇴는 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아름다운 후퇴는 지금도 없어요. 딱 미끼를 깨무는 순간에 무는 순간에 어떻게 입을 벌려서 빠져나오지만 입이 터져나가는 거는 막을 수 없다고. 이건 걸리지 말아야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자기가 뜻하는 것과 다르게 말려드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이번에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은 국방부로부터 4명의 중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친위 부대인 방첩사령관,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을 했다는 이유로 진짜 원치 않고 자기가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은 계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참모차장이기에 계엄 업무에 개입했다가 파면, 해임을 당하는 거.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군인으로서 상명하백에 충실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이미 그 전문성을 쌓아왔고. 근데 이혜원 씨는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 판단을 이렇게 해서 자기 운명을 남한테 맡겨버리죠? 그 똑똑한 여성분이. 저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재명을 배신할 수도, 이재명한테 충성을 할 수도, 또 보수파로 돌아가는 충성을 하기도, 그걸 배신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혜원 씨의 운명은 이재명 대통령 손안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지만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저희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